저 무슨 뻥튀기 파는 아저씨처럼 산에 둘러싸여서 울었어요, 저. 그래서 매일 밤 무엇을 하셨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대학생활 관련 컨텐츠를 새내기들을 위해서 찍었었잖아요. 근데 댓글에서 교환학생 좀 더 얘기를 해달라 라고 요청 주신 분이 있기도 했고, 우리가 그때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게 댓글이 달리면 찍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 앉았어요. 저는 교환학생을 안 갔지만 제 친구 유라가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20학번 장유라고, 저는 호주에 있는 울런공 대학이라는 곳에 22년 2학기에 갔다 왔습니다. 울런공 대학교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울런공 대학은 그 울런공이란 지역 이름인데, 시드니에서 기차 같은 걸 타고 1시간 정도 내려가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바닷가 마을이라서 대학교에서 바다까지 버스 타고 5분이었어요. 호주 하면 또 서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서핑이 울렁공이 더 유명해요. 시드니 이런 데보다. 파도가 좋나요? 파도가 좋아요. 근데 깊이가 되게 일정하다 해야 되나? 뭐 엄청 좋다고 들어서 저도 서프 캠프도 학교에서 막 같이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질문 리스트 좀 주시죠.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데요. 수첩에 적겠다고 꺼낸 것이 사실은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거 지금 제가 대학 영어에서 쓰고 있는 책이에요. 부교재예요. 쓸 노트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질문 여기다 썼어요. 잘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일단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거를 먼저 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다른 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교환학생 신청 방식이나 기간 같은 것들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2학기에 갔잖아요. 2학기 전 그 여름방학이 아니라 1학기 전에 그 겨울방학쯤에 신청을 받아요. 엄청 일찍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준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히 어학 성적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에 준비하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면 토플 이런 거는 뭐 커말 이런 것처럼 2주 뒤에 시험 성적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어학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식은 연도마다 많이 달라지지만 학점, 그리고 어학 성적, 자소서, 수학계획서, 뭐 이거 둘이 같이 내는 거니까 그런 서류를 하고 면접을 외국인 교수님과 1대2로, 여기서 2는 학생 수입니다. 특이하죠? 그런 교환학생 관련 정보는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죠? 사이트는 국제교류처의 공지사항을 자주자주 새로 고침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에브리타임이라고 앱이 있는데, 이제 대학생 되면 당연히 까시게 될 건데, 시간표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 다 그 교환학생을 위한 게시판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저희는 세계로 가는 경인가?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활발해요. 교환 시즌이 되면은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 있고, 거기 저처럼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답변도 자주자주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를 되게 참고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거기서 그런 단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울렁공 가시는 분들 모음이다 막 이런 거, 그래서 거기를 사실 저는 제일 추천드려요. 자주 보기를.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면접이나 자소서, 수학계획서, 그다음 토플 학점,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게 자소서, 수학계획서는 당연히 영어로 쓰는 건데, 자기가 왜 교환학생에 가고 싶고 가서 뭘 할 건지 쓰는 거고, 수학계획서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강의 목록을 보고 나는 가서 이 강의를 들을 예정이다. 물론 아직 수강 신청 이런 건 안 한 상태지만 그래도 이런 과목을 들을 거고 거기서 나는 뭘 얻을 거다, 이런 거를 계획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것만 쓰면 되게 부실해요. 엄청 길거든요. 뭐 동아리는 뭘 할 거고, 거기서도 활동을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대학생활 말고도. 그런 것도 적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학 성적은 그 최저 기준은 되게 은근 낮아요. 토플로 75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고 싶은 대학에 따라서 또 약간 커트가 달라지잖아요. 대학마다 최저 기준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희 학교 사람들과 이제 경쟁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 가고 싶다 하면은, 요즘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토플 100 이상? 토플이 몇 점 만점이죠? 120점이요.
호주는 제가 사실 90점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갈 수 있고, 유럽 쪽은 한 80 이상은 그래도 돼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교환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좀 잘 알면 좋은 게, 경쟁자들끼리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눈치 싸움 하다가 엄청 좋은 대학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썼으면 갑자기 토플 80점인 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에타에 있는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자기 성적이랑 어느 대학을 갈 거 1지망, 2지망, 3지망 그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공유를 합니다. 물론 그걸 신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익명이라서.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호주는 경쟁률이 되게 높은 편인가요? 네, 되게 높은, 왜냐면 9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높은 편이라는 의미고, 왜냐면 영어권이 은근 별로 없어요. 대학 리스트를 보면은. 근데 사실 다들 영어권을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토플 말고도 IELTS랑 기관 토플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토익은 당연히 아니에요. 토익 보는 학교는 없습니다. 기관 토플은 토플보다 더 쉬워서 마음 편하게 선택하긴 하지만 갈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엄청 줄어드니까 저는 그냥 각을 잡고 토플을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플 공부 어떻게 하셨죠? 저는 강남의 해커스를 2달 동안 다니면서 그냥 빡세게 울면서 토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처음 토플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험 봤을 때 60점대였거든요.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내 목표가 일단 90점 이상이니까 90점 이상 반을 들어가야겠다 하고 2달 동안 공부해서 잘 나왔죠. 그렇군요. 그러면 면접 얘기 안 했는데 그래 충격적인 건 면접이 저 이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류 그런 게 엄청 비중이 100%가 되다. 지금 또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진행되는 수업이나 학점 체계 같은 거 되게 특이하다고 했었잖아 너가. 학점은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과장님이랑 얘기해서 하는 거라 제가 이 수업을 들을 건데 이걸 몇 학점으로 인정해 주실 거냐 이거를 파견 갈 학교에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한 과목당 한국 학점으로 환산을 하면 4.5점이었어요. 시간을 똑같이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근데 학과장님이 그래도 과목이 한 과목이니까 3학점으로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12학점을 듣고 왔는데 9학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국에서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공 필수, 전공 선택 막 이런 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전공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학과장님과 잘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과목이 전공 필수니까 이거랑 내용이 비슷하니까 전공 필수로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메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합니다. 진짜 고난과 역경이 끝이 없다. 맞아요. 그러면은 가서 전공만 들으신 거예요? 저는 전공을 2과목 듣고 심리학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에 심리학과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심리학 1학년 전공 필수 같은 느낌의. 그리고 너가 수업 들을 때 교수님과 학생들이 조금 너가 이해했는지를 맞아. 한다고. 제가 전공을 2과목 들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공이 둘 다 팀플이었어요. 하나는 특히 3학년들 그 졸업반 학생들과 완전 큰 프로젝트를 막 하는 거예요. 생태 관련된 중요한 거니까 팀원 한 명 한 명을 잘 챙겨야 되니까 교수님 한 분이 배정돼서 한 팀당 계속 물어봐요. 혹시 우리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의역하면 이해하고 있냐 유라야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챙겨주고 그래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치만 사실 못 알아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카페에 만나서 이렇게 팀플하고 이럴 때 전 다 녹음을 해갔어요. 그래서 집 가서 살짝 이해 안 갔던 부분 다시 듣고 그랬습니다. 호주가 발음이 또 어려워서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가서도 열공하셨잖아요. 도서관 지방령이셨잖아요. 맞아요. 그 호주에 있던 교환학생으로 온 유럽 친구들이랑 그냥 호주인 친구들도 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닭가슴살만 3끼 먹고 이상한 삶이 시작됐죠.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드셨잖아요. 기숙사에서 맨날 요리해 드시고. 맞아요. 요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셨죠? 맞아요. 기숙사의 공동주방에서 하기도 하고 그냥 기숙사 방에서 하기도 하고 엄청 요리 많이 했어요. 왜냐면 호주는 외식하는 문화가
없어요. 거의 할 수 있는데 너무 비싸고 인건비 때문에 문을 일찍 닫기도 하고, 근데 식재료가 너무 신선하고 너무 저렴해요. 그럼 마트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장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봐서 요리를 항상 해 먹었습니다. 식재료가 정말 다양하고 신선해요. 기숙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숙사 이야기랑 그다음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를 했는지, 그리고 파티 문화 좀 알려주세요. 일단 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호주는 기숙사비가 진짜 비싸요. 그럼에도 기숙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처음 가는 나라기도 하니까 다른 집 했다가 뭔가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룸메이트가 이상한 분이시거나 이러면 큰일이 나잖아요. 뭔가 법적인 문제가 너무 다양하게 얽혀 있는 거라서 그게 솔직히 저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기숙사가 안전빵? 맞아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의 형태가 어땠죠? 기숙사 근데 시설은 진짜 좋긴 해요. 이게 기숙사가 룸메이트가 아니라 하우스메이트예요. 그래서 집 같은 거에 방이 4개가 있고, 부엌도 엄청 크고 거실도 엄청 크고 화장실도 저희 방은 2개였어요. 한 층에 그렇게 방 4개가 있는 거였지? 그러니까 한 층에 너희 가구 안에 방이 4개? 한 가구 안에 방이 4개. 근데 그 한 가구에 혼성으로 사나? 네, 무조건 혼성입니다. 신청을 할 때 최대한 여자 룸메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혼성으로 넣습니다. 영국에서 온 친구 1명, 되게 엄청 우연히 한국에서 온 분 1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다국적 인원들이 모여있죠, 맞아요, 기숙사에는. 맞아요. 그래서 매일 밤 무엇을 하셨죠? 파티를 했는데 하우스메이트들이랑 안 친했고, 그 기숙사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제가 그냥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영어 실력을 빨리 기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길 가다가도 그냥 길 물어보는 척 좀 이렇게 친해지고 길 진짜 잘 찾거든요. 이게 교환학생이 사는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교환학생들끼리 파티를 하는데 하우스메이트들이 다 파티에 우호적인 하우스가 있어요. 다른 애들을 불러 모으죠. 그냥 인스타 DM으로 우리 다음 주 뭐 토요일에 파티할 건데 올래? 이러면은 가서 놀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냥 막 카드 게임하고 한국 뭐 술 게임 하는 그런 느낌의 파티도 있었고, 무슨 클럽처럼 조명도 클럽처럼 다 해놓고 춤추는 파티도 있었고, 막 요리하고 막 그런 파티도 있어. 그것도 파티라고 불러요. 기억에 남는 썰이 있으신가요? 미아썰. 끼리? 호주는 은근 발달되어 있어서 지갑 다들 안 들고 다니고 애플페이 쓴단 말이에요. 모든 거에. 길거리 음식도 애플페이. 그래서 저는 돈을 안 들고 다녔죠. 카드도 안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학교랑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 다 무료였거든요. 카드도 안 들고 장을 보러 걸어서는 1시간 거리, 버스 타고는 한 15분 거리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3%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괜찮아, 그냥 집 돌아가면 되니까. 버스 항상 타던 거 있고. 근데 무슨 자전거 대회를 주변에서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구글 맵으로 제가 돌아올 시간대 한 2시간 이후도 버스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택시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택시 모든 앱을 가동을 해가지고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들 택시를 잡는 거죠. 그리고 택시를 잡을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았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있는 호주 친구한테 헤이 점점 이러고 보냈어요. 왜냐면 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긴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운을 띄웠는데 그러고서 핸드폰이 갔죠. 근데 전 돌아가는 길을 1시간을 막 엄청 한적하고 오지에 완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5시 이제 해 저물저물 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답이 없고. 근데 거기 호주는 막 들어가서 아무 때서나 충전하고 이럴 수도 없잖아. 맞아요. 그런 게 당연히 없고, 카페에도 코드 이런 거 당연히 없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를 가든 충전기를 사든 핸드폰에 돈이 있어요. 핸드폰에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히치하이킹이란 문화가 호주에는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실종률 1위인 나라고. 히치하이킹 진짜 위험하거든요. 히치하이킹 그냥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애초에 히치하이킹을 해주는 그 운전자분도 아마 무섭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떤 애인 줄 알고 태워주냐? 그니까 저 파프리코 동양인 여자예요. 갑자기 그 차도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안을 진짜 유심히 봤어요. 그 구성원과 구성원의 표정과 차 안에 그 데코레이션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보다가 되게 화목해 보이는 부부의 차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 저 차 아니면 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차가 2차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호등도 없고
저 무슨 뻥튀기 파는 아저씨처럼 2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똑똑하니까 그 아줌마 화들짝 놀라가지고 2차선에 당연히 사람이 튀어나올 줄 모르셨겠죠.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러고 그 창문도 안 내렸었어요. 그냥 이러고 계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리라고 내리를 하니까 완전 찔끔 내려가지고 무슨 일이냐, 우리 뭐 사고가 난 줄 아셨을 수도 있겠죠. 제가 울릉공 대학에 가는데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버스로 뭐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근데 우리도 여기가 초행길이라서 모른다, 우리 울릉공 지금 지역 처음 온다, 우리 시드니에서 그냥 놀러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내비게이션 쓰세요. 그럼 일단 타라, 알겠다 해가지고 그때 거의 멘탈이 좀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도착은 잘했고 그 회의 점점 보냈다가 그 핸드폰이 끊겼었잖아요. 그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고 해서 이 썰을 들려줬다가 걔는 호주인이니까 이 문화를 알잖아요. 엄청 화내면서 그냥 죽으려고 했냐고 바로 전화를 하면 되지 왜 회의를 보내느냐고 또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타면 너는 그냥 극잼이야 되는 거잖아. 진짜 너가 그 극잼이야. 오지를 헤매면서 항상 이렇게 타지 나가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냥 충전기 꽂을 데 없이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시던 핸드폰이 너무 중요해요. 핸드폰 맞아. 무조건입니다. 핸드폰 절대 배터리 나가는 일 없게 하세요. 썰 잘 들었습니다. 진짜 나도 이거 처음에 얘가 호주에서 돌아오는 날에 저를 만나가지고 그때 엽떡을 앞에 두고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는데 얘가 무슨 외계에 갔다 온 줄 알았어 나는 그때. 너가 그때 뭐 썰이 이거 말고도 막 얘기해줬는데 이게 더 무슨 일이야 나는 그냥. 그러니까 카톡을 그때는 얘가 가 있을 때는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전화하는 스타일도 별로 아니어가지고 그냥 연락을 그냥 생존 신고 정도만 하고 지냈는데 와서 갑자기 이야기가 오도도도도도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온 거야 이런 느낌. 호주에 가면 물가가 어떤지 그리고 필수템. 일단 물가 비싸죠? 물가 비싼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노동력이 쓰이는 것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비는 호주는 기숙사로 대학이 약간 돈벌이를 하는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와플, 그 아이스크림 와플 하나 먹는다? 16,000원 이런 식이에요. 한국의 몇 배야 되는 그리고 거. 햄버거 세트 시킨다? 그러면은 한 2만 원 막 이런 식입니다. 빅맥 지수 굉장히 높겠네요. 근데 맥도날드는 엄청 싸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그 대신 싸기 때문에 치안도 그렇게 막 좋진 않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요리해 먹는 게 최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갔을 때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네, 너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열심히 안 하면 시간이 더 많잖아. 그래서 어디를 좀 다니셨죠? 그리고 인상 깊은 여행지가 어디셨죠? 제가 호주 안에서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멜버른, 태즈메니아, 시드니는 뭐 계속 그냥 가까우니까 자주 주말마다 가고. 너가 나한테 브리즈번을 같이 가고 싶다 했지. 브리즈번은 너랑 어울려서 도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깔끔하고. 그리고 멜버른은 패션의 도시. 무엇보다 저는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있잖아요. 저 뉴질랜드를 갔는데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최고였습니다. 자연 경관이 무척 뛰어나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인가요? 전 세계에서 자연 경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북섬 말고 남섬. 저는 그 산에 그 하늘과 맞닿아 있어. 그래서 산에 둘러싸여서 울었어요. 저 등산하다가 울고 그냥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절벽 막 산에 둘러싸여 있고 물이 너무 맑고 양들이 막 몇천 마리가 그냥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절경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나나 봐.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 비슷한 건데 가장 불편했던 점이랑 가장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게 같다? 가장 불편했던 점이랑 가장 인생에 도움. 느린 거. 제가 애초에 좀 급한 성격이었어서 그게 저는 제 인생에 되게 안 좋다 생각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호주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호주가 되게 여유로운 나라니까 가서 한 달 만에 근데 적응을 했죠. 엄청 느리고 약속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지키고 지하철도 갑자기 없어지고 증발하고 40분 뒤에 오고 관공서 업무들이 관공서 업무 진짜 느리고 비자 나오는데 막 3달 걸리고 물론 코로나 시국이라 지금은 좀 더 빠를 거예요. 네, 이제는 그 느림을 여유라는 걸 인지를 하고 왔죠. 시간도 화폐처럼 환율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느리니까 오히려 괜찮아요.
여기 와서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굳이 급해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급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내가 어디다 썼나 보면 한 릴스 보는데.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급하게 하고 있는 그 뭐 요리를 급하게 한다던가 그 행위 자체가 더 느리게 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일상을 되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 완전 발상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너 말이 맞아. 좋네. 그냥 나도 호주 가면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세은이한테 엄청 잘 맞는 브리즈번이. 뭔가 맛있는 이름이야. 맛있는 호주 엄청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어요. 이게 각지의 음식이 다 있는데 다 맛있어. 한식과 일식 빼고는 다 호주 음식이 맛있습니다. 다 했나봐. 뭔가 있었는데 뭐더라. 1학기 2학기는? 너 모른다며. 난 무조건 2학기 추천이지. 왜? 외국이 특화되어 있는 명절, 뭐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이런 게 2학기에, 맞아. 2학기에 더 많고, 대부분 서양 국가들은 2학기에 학기가 시작을 해요. 맞아. 인간관계가. 사람 사귈 때도 2학기가 걔네도 지금 처음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 같이 처음 시작하는 2학기가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영어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화는 훨씬 늘었는데 돌아와서 안 하면 다시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 오늘 준비된 질문이 모두 소진되었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그 토토로 달린 사람이거든요. 맞아.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맞아. 대댓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